진짜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우리 행사 끝난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어? 아니죠. 아니지, 봤지. 재고 정리하면서 봤죠. 근데 아, 란타님 티셔츠 칸세 티셔츠 입고 와서 좀 엊그저께 다시 지금 다시 만났는데 아, 사진을 며칠 안 된 것 찍어놨는데. 같아. 맞네, 맞네. 아 나도 그 티 입고 온다는 거 깜빡했네. 어찌 이렇게 안 입고 올 수 있어? 나만 칸세 아. 칸세 V 컨셉이 이거잖아. 맞아요. 예. 칸세 V. 자, 자. 시작해 봅시다.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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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탄이고요. 도이고요. 우야입니다. 와. 와. 다들 참으로 힘없는 리액션 하고 계시는데 아. 여러분 오늘이 5월 11일이니까 행사를 한 지 딱 29일이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한 달? 아 한 벌써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됐지요. 엊그저께 갔냐? 아. 이게 좀 느낌이 두 개예요. 마이크. 엊그저께 같으면서도 응. 1년은 된 것 같으면서도 근데 맞아. 이상하네. 이 맞아. 기분이 되게 묘하네. 근데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다 끝났지. 끝났어. 근데 안 끝났어. 어떤 것들은. 맞아.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이거부터도 이거 녹음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까지 해야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미니 했을 때도 음. 뜨문뜨문 비디오도 찍고 뭐 음. 기록도 하고 막 트위터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야 칸세 끝인 거야. 맞아. 후일담까지 어. 해야 맞아. 이 코멘터리까지 끝내야 끝내야. 칸세 끝나는 거야.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식 같은 거죠. 그쵸. 이날을 마무리. 기다렸어요. 예. 마무리. 무슨 팟캐스트 듣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지 응. 진짜로 쉴 수 있다라는 기분이 든다는 거야. 아. 우리 그런 건 거지. 아, 그렇네. 맞지. 이것까지 해야 칸세 2025가 공식적으로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네, 것입니다. 죽음이요? 갑자기 죽음? 맞죠? 2025는 끝났잖아요. 끝난 거죠. 음. 네, 끝났죠. 그렇지. 2025 칸센 끝났지. 근황 먼저 말씀해 보세요. 다들 이것 때문에 잡아먹힌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가요? 도희님부터 하시나요? 저부터요? 이렇게 쓱 넘기네. 저는 전례 없는 음. 안 바쁨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원래 항상 늘 프로젝트를 막 2개씩, 3개씩 동시에 진행을 하던 일상이었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프로젝트 뭐 하는지도 말해줘야죠. 그때마다 달라가지고 뭐 칸세 했을 때는 게임도 같이 만들었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외주도 하고 근데 다들 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칸세를 준비를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칸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컸는데 일단 끝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뭐 하지? 이제 이 빈 시간에 뭐 하지? 공허해? 네, 약간 아, 뭐 해야 되지 해서 또 막 할 일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지내고 있고 못 봤던 친구들도 조금씩 보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만화책도 읽고 뭐 해왔어요? 해변의 스토브 화제의 작품이네 완전. 그 해인 편집자님이 선물로 주신 진짜. 네. 오야님은? 사실 제 얘기 같아요. 남의 얘기 듣는데 내 얘기 같다? 너무 공감되고 번아웃이 일단 엄청 세게 와서 저도 원래 외주나 일 같은 거 하고 나면 일한 비례 이상의 쉬는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편인데 칸센 중반부쯤부터 그걸 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엄청 축적돼 있었거든요. 쉬지 못했던 나날들. 근데 칸세 딱 끝나고 나니까 칸세 때 신경 썼던 것들의 일정들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싹 빈 것도 너무 허하고 그렇다고 또 그림 일을 하기에는 손이 또 안 가고 좀 그래서 오히려 요즘 운동을 좀 다시 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그래도 교육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외주나 그림 일은 거의 손 안 댔고 근데 요즘
요즘 다시 하려고 재활치료 하듯이 좀 그림을 올리는 중이에요. 요새 트위터에 뭘 올리더라고. 예, 이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세도 저한테 자극점이었긴 해서 아 맞아 만화 작업 다시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 힘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재활치료 하듯이 해보려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다들 뭔가 굉장히 심하게 앓고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다. 란타님은 어떻게 맞아요. 보내고 있어요? 저는 칸세 다음 주부터가 시험이었어요. 맞아, 중간고사. 맞다. 아마. 맞아. 아마 그랬어. 기억도 안 나 잘. 아무튼 뭐 중간고사였어. 그래서 음. 계속 밤을 샜어. 어떻게 내 다음 날 시험인데 잠이 안 오지.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하고 외주 마감을 급하게 막 쳐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막 그거랑 같이 막 섞여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니까 한 2주 지나 있고. 근데 우리가 칸세 끝나고 나서 다 손 놓고 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계속 막 재고 정리하고 맞아. 정산. 통판 정산하고 맞아요. 그 작가님들 정산 저거 하고 뭐 기타 메일 등등 보내고. 메일 정말 보내고. 최근에 마쳤죠 정산도. 맞아요. 지금도 사실 완전히 핏은 아니에요. 그쵸. 그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홀려 있는 게 한 3주 됐고 이제 겨우 마지막 주쯤 돼서야 집도 좀 정리하고 드디어 좀 이제 칸세 없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지라는. 왜냐면 우리 맨날 24시간 무슨 대기조처럼 맞아요. 각자 그 생각 날 때마다 카톡 남기니까 막 그쵸. 누가 2시 3시에 막 연락하면 맞아. 안 자고 있는 사람은 4시 5시쯤 답장 보내고 맞아. 막 아침에 답장 보내고 그러다가 또 다들 일상 다른 거 하다가 막 밤 11시쯤 돼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맞아. 맞아. 그러다 근데 갑자기 새벽 어쩌다 4, 또 5시. 내가 그날 잠들었어. 그러면 도희랑 우연 나 기다리고 있는데 답장 안 오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나날이었죠. 사실 이거 듣는 사람들 제일 궁금한 건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다음 행사 해요 안 해요? 맞아.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저도 오늘 나올 때 화실에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음. 어디 가세요? 지금 다들 영화 보고 있거든요. 어디 가세요? 같이 안 보고 저 팟캐스트 녹음하러 가요. 헉, 칸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헉, 그럼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이 갔다 올게요. 그래서 도망치듯 얘기는 나왔어. 해주시진 않았어? 몰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 일단 안 했어요. 그래요. 다들 궁금한가 봐요, 엄청. 궁금하겠죠. 끝까지 들으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시게 되겠죠 뭐? 뭐 어디부터 얘기해 볼까요? 미니 끝난 이후에 대관처 잡는 것까지는 제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다들 대부분은 알 거고. 그 행사 이후 소감? 소감. 변화? 주변 반응, 피드백? 소감 근데 개인적인 소감이 있어요? 타인들의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어떻게 느꼈다라는 거 외에 내가 진짜 그냥 내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내가 뭔가 어떤 거대한 운명에 휩쓸려 버렸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도희한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모두 이렇게 비장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 전까지 칸세 행사 하는 동안에도 전 다음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란다님한테도 말하고. 근데 우리 셋 다 중간쯤에는 다들 그러니까 각자의 뭐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일이 너무 할 게 많고 근데 계속 서로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를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끌어안고 있다라는 판단을 중간쯤에 한번 했었어. 맞아. 일단 그래서 다음엔 진짜 못하겠다.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행사 끝나고쯤에는 더 이상 이게 특히 그 출장 편집부 있었던 그 공간에서 이제 편집자님들의 어떤 눈빛이나 막 약간 이제 출장 편집부 상담 받으러 오는 이제 작가님들의 얼굴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이게 우리 셋이 그냥 재밌자고 솔직히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재미를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뭐 과정이 힘들었고 뭐 어쨌고 다 떠나서 그냥 뭔가 더 이상 이게 재미로 어떤 우리 셋의 어떤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그런 약간 행사가 이런 건가 원래? 그러니까 미니 때는 이 정도로까지 뭔가 느끼지 못했어. 물론 시범 행사긴 했지만 근데 아니, 도희가 너무 울 것 같은 표정이어서 아, 지금 내가 계속 아우. 웃게 되는 거야. 울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런 표정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모르겠어. 더 이상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 왜 그냥 그런 느낌이 저거 진짜 들었는지. 공감돼. 우리 셋의 개인의 뭔가가 아닌. 맞아요. 맞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사는 꼭 공적인 거, 그러니까 공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의 어떤 사리사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막상 뭔가 그 행사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나 그 풍경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더 이상 우리의 것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떠세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연 어때요? 저도 그 마음이 뭔지 계속 성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내 칸세에 지금 이게 무슨 마음이지? 내가 잊고 있던 낭만인가? 낭만에 대한 생각을 요즘 키워드처럼 엄청 많이 달고 있었거든요. 쉬면서 운동도 하면서 칸세를 큰 수익이라던가 물질적 득 이런 거를 사실 거의 배제하고 막 달렸잖아요. 여러 가지 기획이 다 감정 소모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했지. 막 뜨겁게 막 우리 회의 때 막 피 튀길 때도 있었고 막 의견 막 안 맞을 때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제가 근래 놓치고 있던 하루하루였던 거예요. 왜? 치열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대 때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 때문에 요즘은 안정화된 삶을 살려고 계속 형성했는데 그리고 다시 칸세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리웠나? 그런 게 치열한 게. 게다가 그 방향이 이제 물질적인 어떤 뭐 성취보다도 내적인 성취, 사람들에 대해 어떤 후일담, 후기, 뭐 다른 사람들의 소감 이런 거 들었을 때 목소리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 행사에 대한. 칸세에 대해서 막 뭐 좋게 봐주신 분도 있고 뭐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았지만 사실 그 현상 자체가 저한테는 좀 벅찼거든요. 아니 독립출판 만화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나? 재고가 너무 없어요. 판매자인데 재고가 이렇게 없어요. 이 말도 사실 저는 욱하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봐. 사실 할 말 많긴 한데 할 말 많지만 이런 얘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지. 이런 행사 저도 참여를 많이 했지만 왜 재고 없냐는 말을. 그쵸. 재고 없냐는 말 자체가 이 필드에서 좀좀 듣지 못했는데 좀처럼이 아니라 못 들었는데 맞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남으면 목소리가 남았지.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보고 약간 좀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뭐 처음에는 개개인의 뭔가 바라는 점이 있어서 시작했었다가 이게 형성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좀 나누고 하다 보니 어쩌면 거기서 좀 온 것 같아요. 막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닌가? 이 개개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뭔가 행사 기간 내에 또 아는 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내 안에 뭔가를 그 기억되는 거가 뭘까? 저는 요즘 그 돈을 벌어도 금방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기억은 계속 오래 남더라고요. 칸세 끝난 지 지금 이제 29일, 30일 되어 간다고 했을
때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전 미니 때 기억도 좀 생생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좀 지치는 일도 좀 솔직히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건 좀 흐릿해지고 근데 진짜 그래, 그지? 오히려 그것도 미화됐어. 막 어. 열정적인 막 다툼처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음. 엄청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었는데 그게 치명적이고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지금 진짜. 좋은 부분만 이렇게 딱 그래요. 뭔가 미화된 느낌도 맞아. 있긴 한데 그런 기억을 되게 입체적으로 남긴 것 같아서 뭔가 동력도 생기고 게다가 더 요즘 다시 교육 일에 집중한다 했잖아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학생들을 임하는 마음이 학생들한테 좀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졌어. 뭐랄까. 저도 생각 진짜 많이 했고 왜 우리는 이걸 할까? 근데 이게 형태가 뚜렷하진 않거든요. 근데 컨셉 끝나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했지. 말이 이상한데. 그런 뿌듯함이 있었어. 한국에서 돈도 안 되는 내가 이런 독립 만화를 왜 했었지? 이런 경험 나누고 내 반응을 보고 이 재미가 나를 너무 만족스럽게 했던 그 기억이 내 삶을 다시 돌아갔을 때 뭐 힘든 일을 좀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것 때문에 좀 안내할 때에도 좀 그 방향의 모토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안타님은 좀 느낀 거 개인적으로. 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맞아. 무서울 맞아. 지경이야. 맞아. 약간 다들 도와주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너무 고맙지. 칭찬해주는 거 너무 고맙지.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 오르막길의 끝은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걸. 그렇지. 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오르막길을 오르면 오를수록 무서워져요? 이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행사 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저런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친구한테 막 하소연하다가 또 다음에도 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이건 뭔가 키메라 같은 걸 만들어 버렸고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프랑켄슈타인 그 생명체 같은 걸 만들어 버렸고 이미 그건 그런 거 있잖아. 부모한테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독립된 어쩌고입니다. 막 약간 그런 건 거야. 칸세는 이제. 그러고 근데 왜 그걸 해? 라고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어쩔 때는 이거 한풀이다. 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왜 한국엔 이런 거 없냐고 징징거렸던 것에 대한 한풀이를 나 스스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일단 재밌잖아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진짜 재밌긴 해. 셋이서 의견 안 맞을 때는 존나 막 이러다가 한 번 맞기 시작하잖아? 그럼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다들 계속 아이디어 내놓는다고요. 그런 것도 재밌고 일하면서 대체 그런 재미를 어디서 느껴요? 우리가 사실 사회 나와가지고. 맞아. 근데 왜 그 친구가 계속 그 질문을 했냐고 말을 했냐면 막 행사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얘기를 할 수 없는 어떤 비하인드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적인 이야기들. 특히 작가님들이랑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 그런 걸 막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거 특권이야. 이거 엄청난 특권이야. 이거 단지 이걸 주최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의 드라마의 어떤 NPC가 된 거 그치.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알아?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너 사람이 그렇게 좋아? 좋아. 좀 우리 셋은 좀 그러더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인 맞아. 것 같긴 해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도이? 사람이 그렇게 좋냐고야. 그런가 보지. 그래서 할 말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 싫은데? 라고 해봤자 뭐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면 뭐 그게 그쵸. 그런 얘기를 했죠. 란타님이 공유해줬던 후기 중에 몰름보님 후기. 네, 난 깜짝 놀랐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써준지. 그 후기에서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들만 봐왔는데 칸세는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목격한 것 같다. 하면서 뭔가 어떤 거대한 산을 옮겨놓은 것 같았다고 그 행사장 보시면서 근데 그 말에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내가 여기서 느낀 어떤 감동을 명확하게 문장화한다면 이 문장인 것 같다. 뭔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드물었던 어떤 한 풍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모든 행사나 뭔가 어떤 페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좀 보기 드문 일 같다. 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셨나? 다들 예, 연장님, 하리님, 뭐 이론님 이론님 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감사한 조언들도 있었고 물리적인 도움들도 있었고 막 이러지만 차차 얘기해보고 일단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던 두 팀이 있긴 했죠. 워크스 디자인 그룹이랑 이어마인드 이론님이랑 그래서 도희가 워크스 팀을 알고 계셔가지고 하림님, 연전님이랑 자문 그때 느꼈던 건 그런 거지. 팀워크. 팀워크라는 것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가. 왜냐면 워크스는 과자전을 하시면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막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도 근데 제가 도희는 뭘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의식이 중요하다? 아, 세리머니? 지금 이것도 세레모니 같은 거잖아요. 그쵸. 저는 세레모니틱한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 칸세 후기 녹음한다고 칸세 티셔츠 입고 온 것처럼 이 오타쿠적인 어떤 것일까? 세레모니를 좋아한다는 거는? 세레모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일이 굴러가는 데는 세레모니보다 훨씬 자질구레한 실무적인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근데 오히려 워크스 팀의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세레모니가 되게 동력으로서 중요한 힘을 작용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진짜 좋은 걸 해야 된다. 같이 해라. 이렇게 아직 못했잖아. 주체들끼리 가장 좋은 걸 해라라고 이제 조언해 주셨는데 아직 내가 뭐 하고 싶어요? 그때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 그 출품된 책 1권부터 140권까지 다 쭉 늘어놓고 셋이서만 읽자고. 읽어보기. 안 그래도 제가 싹 세팅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님 자문 받았을 때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는 약간 행사라기보다는 물론 행사인데 일시적으로 열린 어떤 서점 같은 도서관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 해주셨던 게 가장 딱 그냥 우리도 두루뭉술하게 머릿속에는 있었던 감각인데 딱 문장으로 꺼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책임이 따른다.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북페어보다 판매하는 게 주체면은 훨씬 더 책임이 크지 않겠냐. 큐레이팅이나 그런 거에도 막 이런 얘기 하셨죠.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양일 행사를 했을 때 이제 판매 부스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예를 들면 20권, 40권 일단 재고를 정해놓은 것도 이제 우리가 판매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리스크를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거였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양일로 나눠서 시간대별로 나누지 않은 것도 사실 책이 판매되면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판매되는 게 오히려 좋으니까. 만약에 시간대별로 다 나눠놨는데 그래서 남으면은. 책이 남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 중심적으로 세팅을 한 거지. 일단 어떤 작가든 북페어에 나와서 빨리 팔리면은 좋지. 좋잖아요. 남은 것보다. 그치, 재고 막 아무래도.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는 발권 얼마나 무거워. 나 어린 시절이 막 떠올라. 그 캐리어 바리바리 막 수십 건씩 싸들고 갔다가 하나도 안 팔려서 그대로 집에 가져왔던 막 이런 경험들 있잖아. 그죠.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가 중심적인 세팅이었던 건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한 거는 시간대별로 입장객을 한정해 놓은 거. 음. 그러고 그 관람 시간도 사실은 한정적이었던 거잖아요. 음. 사실상 뭐 입장 퇴장 시간 빼면은 2시간 안 되는 거고 2시간 이하였던 거고. 그건 최대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재고를 그렇게 나눠놨던 거는 작가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놨던 거고, 시간대를 나눠놓은 거는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던 거.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막 작가 중심적으로 다 세팅해놨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작가와 관람자를 이제 고려했던 방식이 달랐던 것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워크스 하림님께서 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면은 최대한 그 지향하는 게 어떤 종류의 쾌적함인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강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하신 거에 감화돼가지고 맞아. 원래는 우리가 미니 때는 사람들 시간 안 정해놓고 무한대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였잖아. 근데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무한정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럼 배움이 많은 행사. 맞아. 그러니까 우리 셋은 좋은 점 이제 나쁜 점이 웬만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막 읽고 싶어하는 마음, 막 팔고 싶어하는 마음을 최대한 막 수용해주고 싶은 거야. 충족시켜주고 싶은 거야. 근데 뭐 초보 행사 기획자들이 여느 어떤 기획자가 안 그러겠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베테랑 기획자들 말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리라고 하신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이었죠. 업무하면서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도희는 디자인, 오야는 공간. 저는 말풍선 아이디어는 다 같이 짠 거지만 말풍선을 수작업으로 색칠했다는 것이 나는 맞아. 나 그거 망각했어. 뭐를? 내 그 일을 하고 했다는 거를. 너무 힘들어서 잊었나 보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고집을 좀 했잖아요. 그 색칠을 하겠다고 직접. 근데 그거를 제가 고집할 때는 사실 금방 할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게 왜냐면 사이즈를 가늠을 안 하고 그냥 선을 그냥 그으면 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왕 하는 게 또 대충 한 느낌은 들면 안 되잖아요. 그쵸. 붓터치를 한 번으로 하니까 너무 날리는 거. 여러 번 했구나. 테두리부터 다 따고 정말. 그 안에 또 아크릴로 채우고 열선으로도 자르고 다음부터는 돈을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행사 끝나고 사실 다음에는 어찌해야겠다 생각했지. 그 노션에다가 우리 칸세 회고록, 기획하는 노션에다가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걸 바꿔야 된다 하면서 개선점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왜냐 안 그러면 까먹어. 맞아. 근데 저도 대관초부터 찾았어요. 행사 끝나자마자. 저도 다음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경험이다 보니 하다 보니 얻게 된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기도 못하지? 다들 눈빛만 공유하고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배우는 게 아까워서라도 이거 좀 접목한 다음 행사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또 기대도 하게 되고 또 원활하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나타날까 싶기도 하고. 도희는 어땠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비주얼 같은 거 다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혜님이 칸세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부터 비주얼적인 거를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제대로 한 게 어쨌든 이번 본 행사인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워크스 저희 자문 갔을 때 약간 회사 놀이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거. 이렇게 직책을 좀 그래도 나눠놔야 된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포스터 만들고 리플렉터 만들고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챗GPT가 그럼 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뭔데? 난 근데 사실 그런 단어에 좀 회의감 있어. 그치? 근데 뭔가 그러니까 설명을
언어가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책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이게 막 이게 누구 일이냐, 이게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요새는 그거를 막 그런 것도 물어봤어. 이게 회사에서 실제로 쓰이는 단어냐? 너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게 이런 CD라는 게 쓰죠. 근데 광고 생각보다 업계에서도 쓰고. 많이 쓰는 단어래요.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는 PPT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좀 명료화된 게 있어요. 그런 단어가 어쨌든 있으니까 아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하고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서 어떤 일들은 나눠져 있지만 어떤 일들은 제대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섞여 있죠. 네. 사실 근데 이건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그걸 명료히 딱 나누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 좀 불필요한 업무 분장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왜냐면 사람이 적다 보니 이게 나눠서 맡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거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될 때도 있는 거고 행사 하다 보면서 그런 게 조금 더 구체화될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칸셀을 하면서 목표는 딱 그거였어요. 캐릭터를 인지시키자. 잘 보이게 하자. 이 컨셉 마스코트를 좀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캐릭터를 곳곳에 막 많이 쓰려고 했고 우연님한테 이제 공간 스케치를 맡겼잖아요. 어떻게 행사장 공간이 어떠면 좋겠냐고. 뭘 어디에 배치할지. 그래서 우연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캐릭터 등신대도 놔보고 뭐 유리창에도 붙여보고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스케치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또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디자인 만들고 결과가 좋았다고 느낀 거는 후기에서 칸세 캐릭터를 되게 많이 그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친근한 캐릭터로 뭔가 인식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릴레이 만화도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캐릭터를 인식시켜 주려고 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릴레이 만화에 사람들이 막 칸세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그리는 걸 보고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건 되게 성공적이었고 특히 하나가 이제 굿즈 만들자고 했잖아요. 두 분이 저는 이제 반대를 했지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굿즈를 처음에 나는 반대했지. 안 팔린다. 누가 사냐. 그때 제가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해요? 저도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냐. 지금 적자 메우려면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했던. 맞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티셔츠도 이제 막 내가 계속 많이 뽑지 마 어차피 안 팔려 막 저희가 이랬는데 한 50장? 뭐 그 정도 뽑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네, 4배 뽑았죠. 그쵸. 아무튼 그래서 되게 어쨌든 그리고 노란색이라는 컬러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누가 노사모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사모 에스테틱이라고 맞아. 그래서 노란색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남아있구나. 아무래도 이제 운동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색이긴 하죠. 그쵸. 그래서 되게 이 색깔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근데 우리 칸세 미니 때부터 사실 노란색으로 썼죠. 하자고 해서 쭉 써왔긴 했는데 이번에 좀 더 그게 확실히 가긴 된 것 같고 CD로서의 목표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랑 좀 우리 행사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런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섹션이 이제 작년에는 안타님이 뭐 키워드로 뭐였지? 뭐 출발과 도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로 이렇게 단어로 해주셨는데 이번에 섹션 나눌 때는 뭔가 그런 키워드보다 만화 명대사로 하면 어떨까? 대사로 하자고 했죠. 그거 진짜 좋았어요. 그때 우야가 없었어.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사는 둘이서 정했죠. 골랐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대사는 되게 좀 마이너하다. 이 대사는 맞아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 어디 카페 구석에서 계속 만화 명대사 막 이런 거 검색해서 검색해가지고. 주르륵 보면서 이거 어때? 포괄하기가 좀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대요. 제 책이 여기 왜 이 섹션에 섹션에 들어가는지. 근데 뭔가 명확하게 로맨스나 뭐 아니면은 뭐 판타지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 뭔가 조금 더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냥 사실 알파벳으로 섹션 나누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도장 깨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A부터 그 끝 알파벳까지 다 보는 거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맞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맞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그 독립 만화라는 형태의 큰 장르가 다들 자기의 어떤 독립성,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개인적인, 담아내는데 만화가 사실 특정 기존의 장르에 딱 맞아. 올가매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장르물에 포섭되지 않는 어. 상태의 만화들이 훨씬 그쵸. 그래서 많고 이게 멜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SF라고 하기도 뭐 에세이라고 하기도 복잡한 그렇고 형태의 책이 많았는데 오히려 만화 대사로 약간 유형의 것으로 엮으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었어. 참신하고 잘 엮인다고 생각했고 반응이 좋았어. 음. 반응이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한국 만화 명대사가 하나밖에 없었지. 전혀 없었다. 그것도 이제 란타님이 도희님 근데 한국 만화 명대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되는 거 않겠어?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냥 사실 유명한 거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쵸. 왜냐면 너무 또 모르는 대사를 대사를 하면 가져오면은 사람들도 확 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넣은 건 조금 아쉽긴 하죠. 다음엔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자연스럽게 써도 되나? 다연해라 다음이라고 아이고, 해가지고 나 아이고. 진짜 소름이 확 돋아. 아이고. 다음에 있다면 그래 어. 말해 미안해. 네, if입니다. if.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되게 우리가 세팅할 때 그 우야님이 하나하나 열심히 만든 그 사람들 그거 손으로 만든 거 모르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아는 건데 그게 하나하나 이게 천장에 달리는 걸 보면서 진짜 좋다. 너무 뿌듯했잖아요. 진짜 말풍선이면 어때도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거 당연히 말풍선이지라고 분명 다들 합치됐어. 합치된 그 지점이 있었고 그때부터 뭔가 다들 꽂혀가지고 그럼 대사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쭉쭉 나갔던 것 같아. 그 맞아. 공간에 대한 기획도. 그리고 뭔가 포스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포스터랑 작가 한참 속에서 헤맸죠. 네,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캐릭터도 잘 보여야 되고 행사명도 잘 보여야 돼. 칸세라는 게 뭔지도 느껴줘야 돼. 그리고 칸세 뜻, 칸과 칸사이의 어떤 의미도 좀 잘 담겨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만화 원고지를 어쨌든 썼잖아요. 그거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만화 원고지를 이제 제가 스캔하고 란타님이 보정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꼭 하고 싶었고 작가 소개서 형식도 만화 원고지로 했던 게 어쨌든 첫 시작은 그거잖아요. 원고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회 행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것도 수작업 원고를 해본 사람만 이제 만화 원고지가 그치. 시작인 거야. 그치? 근데 클립 스튜디오도 있지. 그 형식이 맞아. 있더라고요. 하면서 알았어. 작가 속에서. 그래서 뭔가 디지털 작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뭔가 이 만화를 그린다라는 어떤 이 이미지, 그 느낌 공통적으로 그런 거에는 이 만화 원고지가 좀 뚜렷하겠다 해서 그렇게 넣었고 그 만화 좋아하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만화를 아는 사람들이면 모를 수 없는 명대사잖아요. 이거 슬램덩크의 농구 좋아하세요? 이 대사 패러디한 건데 모르는 사람 있을걸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슬램덩크의 그 말풍선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거였어? 그건 몰랐어.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똑같이 했어. 그래서 그게 누가 하는 대사인지도 알려줘야죠. 네. 강백호 한테 이름 누구죠? 최소연. 강백호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제 농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권에 백호가 농구부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인 거죠. 최소연이라는 사람이 백호한테 농구 좋아하냐고 했더니 사실 농구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최소연한테 관심을 얻어보겠다고 농구부에 들어오면서 슬램덩크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대사가 엄청 유명한 대사가 됐는데 그래서 뭔가 이 말풍선 안에는 이 대사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만화 좋아하세요? 왜냐면 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행사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또 넣어야 됐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리플렛에 마지막 페이지에
만화 좋아해요 이렇게 연결되게끔 마지막 페이지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참 감성적인 사람이야. 에, MBTI T인데. T인데 T에서 80% 나오는데 뭔가 근데 사실 다 계산되어 있던 거지. 수미상관으로 만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심지어 입구 쪽 X 배너에도 만화 좋아하세요? 그쵸. 크게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플렛을 보면 만화 좋아한다고 이렇게 마무리되게끔. 그리고 약간 그 서울 코믹월드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책자를 주는 게 제가 인상 깊었었어요. 이렇게 리플렛이 한 장짜리가 아니라 막 부스들 뭐 네, 썸네일 뭐 있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똑같이 좀 그 감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겼죠.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철 제본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막 이제 리플렛에 막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맨 뒷페이지에서 이제 뭐 미니게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니게임 판도 만들고. 도희가 아마 책자랑 음, 티켓도 따로 만들고 싶다고 하고 맞아요. 뭐 그런 이것저것 게 이것저것 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엔 그게 도희 현실적으로 어. 책자로 끝냅시다 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빙고판도 만들고 실제로 빙고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진짜? 나 네. 못 봤어. 그래서 막 내가 사진도 찍고 너무 대박. 뿌듯했는데 그 행운권 같은 것도 아, 뭔가 올리전에서의 뭔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시간 다 됐고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 하면 너무 삭막하잖아. 너무 차갑잖아. 그래서 뭔가 행운권을 뽑으면 그래도 재밌었다 하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행운권도 넣자 그렇게 했고. 그 행운권이 이제 2010년대에 이제 올리전 창작 올리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던 방식이기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넣었고 란타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말들을 리플렛에 들어가는 말들을 써주셨는데 뭔가 만화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화로 그 란타님이 가능하겠어 도희?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처음엔 8페이지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점점 커졌죠. 네, 근데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아? 저것도 넣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맞아. 다들 의견이 조율하니까 한 16페이지 되고 이제 중간에 문학동네랑 같이 콜라보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그쵸. 근데 저도 당연히 만화면 좋지. 음. 처음부터 만화로 하자고 했던 거였어. 모든 내용의 음. 그 안내는 만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얘기였어. 근데 나도 대사들을 쓰면서 각 대사마다 한 칸씩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주고 나서 도희님한테 그랬어. 진짜 괜찮겠냐? 진짜 이 일정까지 이거 그리는 거 괜찮겠냐? 무조건 만화로 그래. 뭐가? 당연히 돼. 우리 회의의 모습이 살짝 나오는데요. 지금. 무조건 만화를 그려야죠. 그쵸. 저는 전 믿어요. 전 맨날 하는 얘기죠. 전 두 사람 믿는다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늦었죠. 네, 결국에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다들 각자 어쨌든 본업이 있다 보니 한켠으로는 뭘 하겠다 하더라도 한 마음에서는 분명 바쁘실 텐데 맞아. 좀 하실 일을 수 덜어도 있으려나? 되는데 나눠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 거야. 다들 아이디어는 막 이렇게 가져오는데 우야가 비전을이었죠. 왜냐면 맨 처음에 초기 기획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시작점이 있었고 아직 액션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도희 붙고 저 붙고 뭐 이렇게 한 거니까 저는 PM이라고 도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물어봤더니 PM이래. 그래서 이렇게 챗 GPT한테 어떤 것을 결정권을 주는 것 그러면 뭐 챗 GPT까지 데려와. 그래서 4명 괜찮다. 너무 근데 되게 명료하게 말해줬어. PM이래. 그쵸. 전 프로젝트 매니저여서 이제 전체적인 일정 조율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늠하고 이제 두 분이 각자 하는 일에 각자의 뭐라 그러지 전문성 같은 것이 있지만 조금씩 일정 조절하고 조금씩 더 솔직히 말하면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대부분 했죠. 뭐 예를 들면 우야님이 공간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엄청 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뭘 하고 싶다고 했는지. 근데 저 말풍선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테니 스탑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맞아.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티켓도 만들고 싶고 뭐 다른 거 팔찌랑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는데 리플렛만 해도 시간이 없을 것이다. 맞아. 그런 현실적인 그림을 좀 그쵸. 제시를 해줬죠. 이미지 더 줬죠. 이번에 제가 가장 애먹었던 거
아니면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던 거는 역시 출장 편집부랑 그 출장 편집부도 이야기가 길어요. 왜냐면 코미티아라는 일본의 행사에 출장 편집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업 잡지사의 편집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작가들의 콘티도 봐주고 뭐 완성된 그림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뭐 이러는 그런 이벤트가 코미티아 행사장 안에 있고, 코미티아는 굳이 얘기하면 코미월드 같은 느낌인데 1차 창작만 있는 그런 거죠. 제가 작년에 칸세 끝나고 도희한테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도희가 갑자기 감화돼가지고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면 안 돼? 덥석. 가서 구경도 하고 막 벤치마킹하자. 벤치마킹하자. 그날 하루 만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얘기 그 꺼내자마자. 순간에 무슨 그냥 하천에서 산책하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코미티아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있으면 좋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란타님 우리도 일본 가서 구경도 해보고 외국 출장 가보자. 그래서 원래 벌레 2월에 갔다 왔어요. 도희랑. 진짜? 학교에 갔다 왔죠. 정말 가셨죠. 갔다 네. 왔어요. 그래서 뭐 도희님도 한번 구경하고 저도 그 출장 편집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도 좀 보고 느낀 바가 많았죠. 왜냐면 그냥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몇십 명의 사람들이. 연령대도 다양했죠. 거의 몇백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부스에 대기표를 잡고 끊고는 아니야. 사실 그 무슨 A4 용지 같은 걸 들고 있어야 돼. 그 번호가 써 있는. 그 A4 용지를 들고 다들 거의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의자에. 그러고 그 사람들을 계속 편집부 사람들이 응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응대해주고 상담해준 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보다도 그냥 나는 이 광경 자체에서 그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야. 하려면 와. 여기 받아주는 사람 있으니까 하려면 와.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도희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부럽다고. 이게 여러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사실상 여기 편집부 사람들 이거 상담해주면서 뭐 100명 중에 1명 건질까 말까일 거라고. 그쵸. 막 1000명 중에 1명 건질까 말까이고.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와서 그거 하는 이유? 하려면 와. 하려면 도전해. 여기 받아주는 사람 있으니까. 라는 메시지 보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출장 편집부 견학을 가기 전에 문학동이랑 쇼프레스에는 약간씩 원지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작가를 발굴하신다거나 그런 거에는 뭐 시료가 없을 순 있다. 근데 해주시겠냐라고 했더니 두 팀 다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와서 미팅을 했죠. 거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라고 하면서 미팅을 했죠. 그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없었던 거니까. 맞아. 우리나라에. 전 진짜 너무 좋았던 선택 중에 출장 편집부가 진짜 넘버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출장 편집부 때문에 그 공적인 뭔가가 기능이 생겼죠. 확 늘어나 버려서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느낀 게 그때 이제 란타님이 오프라인 워크숍 끝나고 워크숍 얘기도 해야 된다. 우리 행사가 좀 인큐베이팅이 칼이 있는 것 너무 같아. 강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셋 다 일단 오지랖이 높고 우야님도 이제 교육 쪽 일을 하고 저도 어쨌든 교육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되게 좀 열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들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프라인 워크숍이랑 온라인 워크숍, 사실 나는 뭐 두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난 워크숍 안 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하자고. 나는 워크숍 안 하고 싶었어. 행사 그냥 그 오프라인 행사 준비를 더 잘하고 싶지. 워크숍 있으면 좋은데 계속 이런 느낌이었어. 그 워크숍 말 꺼낸 것도 이제 칸세 미니가 끝나고 란타님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가 란타님 근데 다음 행사 원래는 칸세가 1회 전에 시범 행사를 두 차례 하고 맞아. 본 행사를 맞다. 할 맞네. 생각이었고 심지어 우야님이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했어. 약간 했었어. 좀 적극적으로 밀었었죠. 근데 아니야, 내가 무조건 해야 칼같이 된다. 잘랐지. 음. 우야님 우리 칸세 미니 해보니까 알겠죠? 이거를 1년에 2번 하는 건 그래, 말이 무슨 안 됩니다. 3개월에 한 번 하고 싶다 그랬어. 그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행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개월 뒤에 또 비슷한 행사를 한다? 그럼 과연 수요가 있을까? 맞아.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좀 워크숍 개념의 어떤 이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본 행사를 참가하고 싶어하는 작가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오프라인 워크숍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제가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니 할 거면 맞아요. 모든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는 게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 몇백 명 불러다 놓고 행사를 참가하라고 해놓고 그 중에 뭐 10명밖에 상담 못 들으세요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막 그러셨죠. 그래서 거기에 또 납득이 됐지. 아 맞다 만말이다 이러고 이제 그러면 성격을 다르게 해서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이제 책 마감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출판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다루고 했죠.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인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견적 요청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1대1로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갑자기 다 전생의 일 같아. 너무 그러니까. 많은 것을 했어. 이게 하나씩 캐면 또 나올 게 너무 많아. 고구마 줄기처럼. 근데 저는 종종 그냥 답답하고 속상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열의에 비해서 그리고 사람이 막상 어떤 사람이 앞에 와서 상담해달라 그러면 되게 잘해준다 둘 다. 근데 온라인만 되면은 왜 이렇게 뚝딱이들이 되는 건지. 왜냐면 온라인은 좀 무서워요. 맞아요, 조금. 앞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녹음할 때나 막 영상 찍을 때나 아니면 그 라이브 할 때나 다들 뚝딱거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란타님한테 믿고 가는 거지. 그치. 란타님 잘하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작가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럴 때는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앞에 사람이 있고 맞아. 없고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워크숍 한번 하고 온라인 워크숍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쵸. 맞아. 엄청 놀라지 않았어요? 응, 그 100명 다 넘게 거의 다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신청하신 작가님들. 한 130명 들어왔나? 그러니까 10명 빼고 다 들어온 거죠. 난 10명 들어올 줄 알았어. 저 진짜 감동이었던 거가 이제 제 오프라인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작가님을 나눠서 받았잖아요. 상담을 각자 몇 명씩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나눈 것도 이제 란타님이 왠지 도희님은 잘 맞을 것 같다고. 이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맞아요. 우연님 이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분배했죠.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난 작가님 중에 근대 작가님이라고 이제 얘들아 베이스가 할 말 있대. 그 책을 이제 내신 분인데 그분이 후기만을 올리셨는데 오프라인 워크숍 이제 얘기 듣고 원래 그 당시가 엄청 바빠서 이 행사를 포기할까 말까 약간 그런 고민도 하셨을 때였는데 오프라인 워크숍 듣고 약간 저의 응원을 엄청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스터디룸에서 5페이지씩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나는 그냥 좋다고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한테 뭔가 그치. 바로 어쨌든 스터디룸에서 5페이지씩 하루에 날마다 그리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반성하세요. 네. 그러면서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어. 엄청 느꼈죠. 그래서 엄청 좋았고, 약간 그 출장 편집부라든지 오프라인 워크숍이라든지 사실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책을 내셨어요?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물어보고 막막하죠. 처음에 외롭죠. 특히 이 관련, 그러니까 저는 비전공자, 그러니까 만화 쪽 관련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럼 더더군다나 주변에 그런 같이 걸, 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SNS 하면서 그냥 꾸준히 작품 올리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워크숍도 그랬고 특히 출장 편집부는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그렇게 책을 출판사에서 내려면 보통 투고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SNS 열심히 하고 자기 개인 작품 열심히 해서 그냥 그 눈에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편집자의 눈에 띄어야 되는 간택된다고 건데 하죠. 근데 모든 그 과정에는 이제 뭐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인풋이 드는데 그 단계를 어떻게 보면 출장 편집부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쵸, 확 해주는 줄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냥 바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만화를 읽고 되게 정성스럽게 피드백 피드백해주고 그게
진짜 귀한 경험이라고 경험이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야도 컨셉을 썼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이 많았지. 지금 딱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주체 3위는 란탄 도야 도이 우야. 란탄 도이 우야는 언제든지 어디에 투입될 수 있는 레디 상태여야 되는데 행사날 우리 우야가 또 자기도 출장 편집부처럼 상담 편집부 해주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해볼게. 왜냐면 그 행사장에서 무슨 업무를 할 건지 분배도 맞아. 거의 제가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맞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좀 달라 이러다가 우야가 우리도 행사를 하면서 각자 사리사욕을 하나씩 채울 수 있다며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어? 라고 했더니 우야가 자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야. 사실 이것도 뭔가 이제 출장 편집부 결정되고 그거는 이제 부스 참가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일반 참가자들 대상으로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치. 그래서 사실 칸세 부스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상담해주고 이거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가 냈는데 뭔가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게 가능할 운영진이. 것이냐. 그래서 우야님만 앉혀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렌타님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대기 상태여야 되고 뭐 괜찮겠냐. 무슨 업무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야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게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근데 일단 하게 됐다. 각자의 행복과 사리사욕을 하나씩은 채울 수 있다면이란 얘기에서 제가 이제 승복한 거죠. 그렇죠. 네, 납득한 거죠. 어땠어요? 그 불특정하게 랜덤으로 상담 요청 들어오는 게. 꽤 많았지 않았어요? 꽤 많았고 근데 이제 대체로 어떤 마음으로 다들 상담하셨냐면 어떤 분들이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화를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현생 때문에 접었다거나 아니면 시도도 못 해봤다거나 그래서 해보곤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마음만 품다가 수년이 지난 분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많이들 엄청 눈물을 좀 쏟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등 떠밀어줄 누군가 너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만화를 완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하셨지만 다들 만화를 들고 왔어 사실. 그래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좀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해라.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막 뿌잉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조금 냉소적인 얘기긴 한데 한다고 돈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치. 재밌으니까 일단 해봐라. 사실 칸세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지.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고 사실 나도 그렇고 저도 종종 개인 작업으로 만화 할 때 이걸로 수익이 될 거를 생각하고 하진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없지 놀랍게도 않을까?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들이 없었대 주위에. 알겠지. 또 만화 전공을 안 하기도 했고 뭐 입시 만화 같은 것도 안 해봤었던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그냥 SNS 너머로만 물 건너 구경하는 것처럼 너무 자기 일이 아닌 것 같고 전공생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조언을 구할 사람들도 너무 없고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텃밭 나가고 했던 게 학교 다니면서 병행했던 건데 창작 행사 창작 행사를 나보고 그걸 왜 하냐고 교수님들.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그거 안 하는 만큼 돈 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 얘기 듣고 더 오기로 했었던 맞아.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셋이 만난 게 그 행사였고 텃밭이지. 이번에 앵님도 주최하셨던 맞아. 앵님도 초대를 해서 앵님 오셨는데 앵님도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제 이거 되게 이동도서관 같다고 그러니까. 이론님 얘기하셨던 맞아.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뭔가 보통 대부분의 북페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매 중심의 행사잖아요. 뭔가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전시하고 경험 위주의 행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출장 편집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단번에 짚어주셔서 역시 행사를 준비해본 사람은 알아보는구나.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것도 중요한 감사했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팔려고 이 행사를 여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사실 판매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 붙는 게 있었잖아요. 독립출판 만화. 독립출판 만화 판매전. 나 잠깐 딴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앵님 얘기 나오니까 앞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좀 정리가 됐다. 뭐야? 제가 칸세 미니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인드였냐면 우리가 텃밭 하기 전에 원래 책밭 때문에 모였다가 책밭 때문에 서로를 알았지. 책밭이라는 메인을 준비하는 중에 텃밭이라는 미니 행사 또 있었나? 오, 네. 그랬나? 원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텃밭이 좀 더 소규모이고 책밭이 더 큰 거이긴 하지. 맞아. 제 기억에 제가 처음 텃밭을 제안 받았던 게 원래는 책밭 제안 받아서 했다가 근데 준비하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간 성과처럼 아 진짜. 텃밭에 뭐 소규모로 딱 한 느낌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텃밭 때문에 마감 기점 같은 게 생기고. 경유지처럼 그래서 제가 텃밭 때가 사실 첫 독립 만화 행사였는데 너무 충격 먹었었어요. 약간 편견도 많이 깨지고. 왜? 저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상담 왔던 분들의 마인드랑 가깝게 나는 딱히 만화 그릴 그건 아니고. 제가 그때가 막 좀 마이너했던 생각으로서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해여서 좋아하는 만화 해야지 배짱으로 하던 중에 그런 행사를 딱 경험했던 건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작가님이 한 분이 사님이었거든요. 사님. 왜냐면 그때 도희님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사님이랑 도희님이랑 거의 항상 페어로 나왔어. 그러니까 같이 한 책 갔는데 책이 없어. 근데 프린트물을 이렇게 반 접으셔서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요거 내신 거예요? 했더니 네 미안성 해가지고 맞아 미안성에서. 근데 도희도 그랬어. 미안성 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 뭐 관련된 중간 보고 저 그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저.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엄청 센세이션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맞아 나눌 수 있구나. 그거 쭉 둘러보니까 또 어디 있는 누구가 아직도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책과 또 판매도 안 하는 책도 있고 전시만 전시 외 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와 재밌다. 왜냐면 그런 중간 보고회 같은 느낌으로 미니를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제 도희님이 캐리어 키우면서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맨날 늦어. 그래서 사실 막 A4 용지 막 꺼내서 또 잘라가지고 막 적고 책 만들고 있어 거기서. 그 저한테 너무 충격이고 너무 재밌어서 저도 그때 막 책 사고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서 이런 행사 너무 좋다. 진짜 약간. 엉망으로 했었구만. 근데 그게 소규모 행사에도 그쵸. 맛이기도 하죠. 그쵸. 그 참가자들끼리 또 아는 사이이고. 그쵸. 맞아. 아니 제가 엉망으로 했었다고. 아니 절대 그 행사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엉망으로 했었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부스 거리는 있잖아요. 근데 저 부스 쪽에 이제 계셨던 손님분들이랑 독자분들이 이제 막 도희님 부스 갔다 와서 막 자기들끼리 또 막 얘기하는 걸 살짝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약간 재밌다. 그렇죠. 그 막 예체능 학교에서 하는 오픈 스튜디오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있죠. 느낌, 과제전 느낌도 살짝 있고. 소규모 행사는 그래서 저는 칸세 메인 칸세가 있다면 그 칸세에 중간 지점이 신작 단행본을 내는 거라고 한다면 중간 지점은
연재 과정을 좀 전시하고 나눌 수 있는 기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다리를 한 2번 정도 놔주면 재밌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표정 안 좋아져. 모집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품을 좀 줄이는 방식이 저는 워크숍이라고 워크숍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맞아. 워크숍이 충분히 전 대처가 됐다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다 좋다니까. 나 두 사람이 그렇게 막 꿈의 나래를 펼칠 때마다 늘 들으면서 진짜 좋은데 그러면 누가 해?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당신은 이것도 하기로 했는데 이건 누가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끔은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이제 란타님일 때도 있고 도의일 때도 있죠. 나일 때도 있어. 그렇죠. 예를 들면 티셔츠 줄여, 굿즈 핀 배지 안 돼. 아 핀패치 근데 진짜 미안한데 만들 걸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다음에는 난 안 팔릴 거라 생각해서 안 도희가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도희가 오타쿠 마음을 잘 몰라. 몰라. 오타쿠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만들면 사실 거예요, 여러분? 막 물어봐. 물어봐. 내 주위에서는 왜 배지 같은 거 안 파냐, 키링 안 파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참 이게 그쵸. 티셔츠도 사실 조금 더 만들었어도 될 거. 이게 그러니까. 다 해봐서 아는 그러니까. 거야. 뚜껑 열어봐야지 결과를 아는 거기 때문에 맞아. 사실 티셔츠도 저는 막 열변도 하고 싶은 게 만들긴 했어요. 50장보다 더 많이. 왜냐면은 손익분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텝이랑 우리 뜰 거 만드는 김에 어차피 재판은 되는 거고 실크 스크린은 그러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50장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스케일이 커진 건데 맞아. 거기에 납득한 거죠 이제. 네. 아 그래 맞다. 손익분기는 넘어야지. 생각보다 우리가 양일했는데 첫날에 판매가 저조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팔렸어. 큰일이다. 맞아. 이거 다 못 팔면 올해 이 행사 안에서 못 팔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는 거밖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트위터에 미친 듯이 막 칸세는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야 우리 돈 없다고. 아 여기서 분명히 말해두는데 저희 지원 사업 같은 거 하나도 받은 게 없고요. 맞아요. 예산 0원에서 시작했어요. 갑자기 또 그 몰룸보님 그 동희의 후기가 생각나는데 동희가 칸세 후기를 쓰면서 그 쇼미더머니? 를 예시로 들더라고요. 근데 저 쇼미더머니를 잘 몰라요. 하지만 힙합 서바이벌 힙합 프로그램. 서바이벌인 것만 아는데 그 글에 따르면은 쇼미더머니라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아마추어 인디에서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어떤 등용문이 되고 혹은 이미 힙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프로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수들도. 맞아요.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라는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거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앨범을 내고 뭐 콘서트를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희가 칸세도 어떤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중심점이 될 수 있는 행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오 되게 진짜 극찬을 해줬잖아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서 우야님이 맞아요. 얘기해준 게 저는 아무래도 주위에 학생들도 많고 뭐 예대생도 많고 교강사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칸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아이고. 이미 벌써 다음에 칸세를 준비하면서 누가 연다고 마음대로 준비 내 말이 교수님 그 말리세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 저도 사실 청강에 몰라요. 이제 그 수업 나가시는 모님께서 그러니까 칸세 얘기 엄청 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면 안 돼. 약간요. 제 주위에 벌써 내년 칸세를 대비하는 스터디그룹. 온고와 스터디도 엄청 생겼고 와. 물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개무량하고 기분 벅차긴 했는데 좋으면서도 불안한 아까 란타님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와닿아서. 근데 저는 사실 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확 찬물 끼얹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리사욕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구점 같은 것들을 바꾸진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공적인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높아지지. 네, 그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건데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아? 라든지 평등하려면 일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식의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행사가 열린다고 해도 그런 성격이 강화될 일은 없고 저희는 그런 걸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리사욕. 네, 저희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더 고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리사욕 중에는 이제 출장 편집부 같은 것도 들어가 그쵸, 있는 있죠.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부스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하느냐. 어쨌든 책이 놓여져 있으면 보통 이제 부스가 있으면 인기 많은 작가들 부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많고 몰리고. 약간 텅 빈 부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책만 놓여 있어서 그 책들이 조명받을 수 있게. 책들이 어쨌든 주인공인 행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작가들한테는 내가 뭔가 되게 공평하게 기회를 받는 거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뭘 위해서 뭔가 만화판에 어떤 뭔가를 센세이션을 맞아. 일으키고자 이걸 그런 절대 한 건 건 아니죠. 아니고 그냥 그렇게 봐주면 땡큐인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부담감이 생기는 거지. 뭔가 이런 좋은 말을 너무 들을 때마다 맞아요. 아 만약에 그럼 다음 행사에도 뭔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막 그건 아닌데 그쵸. 막 그런 고민하게 되는 거죠. 행사 꾸리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스텝들 얘기 조금 할까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맞아요. 스텝이 아닌데도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그쵸. 예를 들면 막 설치날 우연님네 그 맞아. 영화 작가 영화 작가. 그리고 바나여 작가, 바나여 작가, 맞아. 빙글 작가 다 와가지고 색칠하고 심지어 이제 그치. 이제 하오 작가님이랑 하오하오는 그리고 스텝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에도 와가지고 와가지고 스티커 그리고 포장하고 000 작가님, 영영영 영영영 작가님도 이제 란타님의 이제 호출을 뭐지? 근처에서 오시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우리가 설치가 12시 1시부터 시작하는데 뭐 한 4, 5시쯤이면 끝날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땡땡땡 님이 그러면 뭐 한 4시쯤까지 하고 도와주고 나는 병원 갈 일정이 있다 막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와요 이러고 왔는데 세원님이 갑자기 한참 있다가 못 가겠네 나 병원. 아니야 란타님 그냥 도와주고 갈게. 병원 내일 가면 되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고맙습니다. 란타님이 그때 다른 업무도 있었어서 스태핑을 도희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일단 란타님이 이제 세미님, 하오님, 몇 명 포롱님 데려왔지. 이렇게 섭외를 했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일하실 분들을 이제 란타님이 섭외하고, 책 팔아본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미니 행사 미니 때도 하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스태핑을 맡았는데. 저는 사실 다 그 친구들이 오타쿠는 아니에요. 만화에 이제 별로 잘 관심도를 따지면 관심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은 아닌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하면 이제 제가 영화 현장에서 만나봤던 일 잘하는 사람들. 왜냐면 어쨌든 영화 현장에는 막 긴급한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스텝 칭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조연출 해봤던 사람, PD 해봤던 사람 그리고 행사 기획자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을 기준을 뽑았는데 다들 너무 그냥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야.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행사 다른 부분에 집중하느라 스태프들한테 안내가 충분히 못 나간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다들 착착착 맞아요. 해주시고 후기에도 엄청 스태프들이 너무 친절했고 스텝 안내라고 할 거는 뭐 2번 정도밖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야님이 데려온 우야님 화실 식구 지원 씨랑 지 작가님.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전 우주 유희 작가님. 우야님 쪽에서도 데려오고 내 쪽에서도 데려오고 도희 쪽에서 가장 많이 데려왔는데 저는 감동받았던 게 역시 영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빠릿빠릿하죠. 진짜 눈치가 빠르죠. 그리고 이제 그 본인 선에서 해결 안 되실 것 같으면 바로 호출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맞아.
왜냐면은 진짜.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 어리버리한 상태면은 막 자기가 해결하려다가 꼬이는 경우도 있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 선에서 해결 안 된다 이러면 바로 호출해 맞아. 주셔서 너무 좋았어. 맞아. 진짜 단체 최고의 일을 스텝들. 한두 번 해본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 영화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에 그렇게 굳이 얘기하면 큰 관심은 없었던 분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자기도 감화됐다는 얘기를 여럿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다들 스태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맙다고 연락하고 이랬을 때 되게 자기 좋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그냥 단순히 뭔가 행사 알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느낀 바가 되게 많았대요. 이렇게 뭔가 어떠한 장소에 뭔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어떤 이런 게 에너지가 주는 에너지가 엄청 컸다고 자기도 뭔가 그런 에너지를 받고 간다 했었어. 그래서 다들 모르겠어요.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 특 이렇게 말하면 또 비하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서. 근데 다들 말수가 없거든요. 맞아. 말수가 정말 많거나 맞아. 혹은 말수가 정말 없거나 둘 양 중간은 없는 거거든요. 이 오타쿠 내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다들 너무 그냥 친절하게 모두가 막 얼굴 붉히는 일 거의 뭐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맞아요. 난 솔직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상상했어서 저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냥 굉장히 우호적이고 다 마음에 들어 해주어서 마음이 열려 계셨지. 그래서 행사가 우리 셋이서 처음에는 기획하고 막 꾸리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까지 와서 완성되는 그렇죠. 같이 만드는 행사인 거죠 사실. 거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우호적이고 열려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밖에는. 그 행사 기획도 많이 해봤던 이제 스텝으로 했던 친구가 되게 관람객들 매너가 너무 좋아서 놀랐다. 다들 엄청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입장해주시고 퇴장도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관람 이해를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관람객이라는 안내를 계속했지만 사실 참가자인데 참가자라는 말을 엄청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일반 참가자. 일반 참가자. 일본에서도 그런 올리 행사 같은 거 할 때 항상 참가자라는 키워드를 엄청 강조하는 게 있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소비자로서 여기 책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이 행사를 만드는 일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엄청 막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막 노션에는 엄청 강조해놨잖아. 일반 참가자 안내 막 이러고. 더 벅차서 그때를 자꾸 생각하고 싶다 보니. 근데 셋이서 넘어온 산이 너무 많고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셋이 의견 안 맞아서 약간 냉전 상태인 막 그런 상태 있는데 외부에서 뭔가 일 터져. 그러면 갑자기 모여서 아씨 야 와봐 말하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막 화내고. 맞아. 좀 술 마시고. 봉구비어 가가지고. 맞아 봉구비어 가서 맥주 마시고. 사실 저는 아직 좀 마음이 그런 게 봉구비어를 못 갔어요. 행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도희의 의식은 봉구비어 가야 마무리 되는 건데. 봉구비어 가는 거고. 오늘 끝나고 뭐 하는데요? 저 9시에 약속 있지.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봤을 땐. 하필 저도. 다들 왜 이렇게 바빠? 일요일 9시에? 잡으죠. 다른 날 잡아서 진드커니 책 읽고 봉구비어 가는 걸로. 네. 좋아. 그것도 좋다. 코스다. 네, 코스 가시죠. 우리가 설문조사 받은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약간 아쉬웠던 점에 대한 얘기들. 근데 저는 아까 살짝 흘리듯 얘기했지만 그 글들 보면서도 사실 좋았어요. 판매자인데 책이 너무 없다. 뭐 자기 일찍 왔는데 책을 못 사서 물론 엄청 장문으로 막 쓰신 분도 있고 사실 쓴소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이런 행사하면서 한 번도 이런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극성 막- 맞게 막 어, 열정적으로 자기 어, 의견을 어.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품절 대란처럼 막 느껴지게 막 음. 일어나는 현상 자체도 좀 저희가 40부씩 또 팔았잖아요. 20부랑. 심지어 온라인 판매도 같이 맞아. 했죠. 다 합치면 이번에. 60분 거죠. 그러니까요. 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칸세의 변. 나온다. 보통 이런 마켓을 제가 경험했었을 때 20분 팔면 많이 가서 파는 거고. 5건만 팔아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네. 경험이었거든요. 뭐 한두 건도 못 팔고 올 때도 있고 진짜 한 권도 못 팔아 봐야 그 이 마음을 박스 알지. 그 테이핑 한 거 뜯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나온 적도 있어요. 샘플만 그대로 다시 가방 들고. 제 기준 평균 이게 독립 출판 만화 행사의 평균은 판매 평균? 판매 평균은 3권 정도? 박하긴 하다. 진짜. 왜냐면 저는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따지고 보면 나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시작하는 분들. 시작하는 분들이 행사를 또 갔다 오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응원도 학생 출신 분들 들어보면 이제 한 권도 못 파는 경우도 되게 그쵸, 많아요. 맞아. 그럼 엄청 낙심하고 역시 내 길이 아닌가? 막 접을 다음에는 엄청 안 하려고 접어요. 하고. 실제로 진짜 많이 접고. 안 팔려서. 그래서 그 팔리고 안 기준을- 팔리고가 어느 순간 되면 그치 누군가에겐 중요한 거긴 한데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은 뭐 사실상 그거 많이 판다고 그러니까. 1년 생활비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가 결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만화에 사람들이 게다가- 얼만큼의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의 재능 유무 그리고 로 이거를 연결이 내가 되니까. 좀 심하게 가면 뭐 포기의 유무까지도 가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칸세를 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이제 전 만화를 언어로 생각하는 편인데 만화라는 언어를 좀 이해하고 있고 즐기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도도 높고 근데 샘플을 우리가 또 고집하려고 했던 이유도 어떻게든 좀 다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 자꾸 회수가 안 돼. 사이클이 잘 안 돌아. 그럼 옆에 있는 분들 것도 한번 좀 봐주십사. 왜냐? 내가 몰랐던 다른 만화도 발견. 이런 화법도 너무 새롭네? 취향이든 아니든. 그런 체험의 존을 좀 만들고 싶었어서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다들 책 못 사셨나 봐.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제 개인 채널에 여러 번 뭐 반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출품한 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소개해주는 거지. 소개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약간 넘어가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러고 그 소개의 부수적인 조금 낙수 효과 같은 거라면 사실 저희는 알아요. 어떤 책이 잘 팔리거나 이미 인기 있는 작가님인지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알죠. 작가님의 팔로우 수라든지 그 뭐 이것저것으로. 근데 그 작가님 거가 다 팔렸고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읽고 있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걸 좀 더 봤으면 좋겠고 그런 낙수 효과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세팅돼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사러 오신 분들한테는 아쉬운 행사일 수밖에 없는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요일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뭐 1년에 토요일 50번밖에 없다며요? 와 주셨는데 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한 막 저희 공익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단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구매 쾌적함을 지향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것도 좀 단호히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의원님이 막 뭐 아마추어라든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만화들이 일반 상업 만화에 비해서 어떤 부분 매끄럽지 못하다거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사람 삐그덕댄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 삐그덕거리면서 재밌는 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맞아. 원석에 또 맛이 있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행사 칸세라는 행사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냥 그걸 옹호하느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든지 삐그덕대세요. 꼭 저희는 마냥 그런 거를 응원하기에는 또 일단 재고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 의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있어요.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간 지점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진짜, 얘기하면은 재고가 남은 책들도 많아요. 완판된 맞아요. 책들도 많지만 재고가 많이 남은 책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끼리는 얘기했죠. 이게 참 좀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완판 행렬처럼 막 우리가 SNS에 막 모두 아무래도 완판됐고 기쁘니까 기쁜 소식은 막 알려지지만 이제 완판되지 않거나 많이 팔리지 않은 작가님이 사실 말하기도 엄청 조심스러워, 많아요. 그지? 그 절반 이상이라는 점. 근데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삶이었죠. 어쨌든 작가님한테 미안한 거지. 우리가 막 전적으로 잘못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건 이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우리에게 왔을 그 재고를 텐데. 보냈는데 이제 이만큼밖에 안 팔렸구나를 확인하는 거니까 뭐 누구는 완판됐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어쨌든 완판을 보장해주는 행사가 아니라는 아니지. 점? 세모라는 공간에서 책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행사에 또 책을 보내기 위해 포장을 하고 분류하면서 개수도 다 세고 하면서 그 물리적인 무게감. 근데 사실 진짜 딴 소리지만 그냥 한 풀이 책이 너무 무거워요. 그 진짜 그 꺼냈다가 무겁지. 다시 넣었다가 개수 그치. 셌다가 잠깐만 개수 센 거 까먹어. 다시 꺼내야 되고 아무튼 근데 그거를 할 때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 이 책들이 오는구나. 근데 다들 이 작가님 결국 마감을 잘했구나. 책 이쁘게 잘 나왔네. 입고 받을 때 얘기인 거죠. 받을 때 그러면서 막 포장했다가 행사 행사 끝나고 다시 이거 회수할 때 그 분량 그러니까 막 그 무게감. 그 무게감이 나 지금도 질려. 이거 다시 꺼내서 재고 체크하면 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막 도희님이랑 같이 또 그거 다 세고.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행사 마음이 안 끝나고 좋았어. 나서 남은 책들 세모에 다시 옮기고 순차적으로 했거든요. 막 분류하고. 우야님이 분류 한번 하고 도희가 한번 하고 또 제가 와서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걸 했는데 정말 지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행사든 인기 많은 책은 일찍 품절됩니다. 칸세만 그런 거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열받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열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사든 그렇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나. 죄송해요. 어떤 행사든 그렇다. 그렇고 어떤 행사든 내 책이 다 안 팔릴 수도 있다. 그것도 칸세를 떠나서 어떤 행사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행사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재고수도 그렇게 설정을 된 거고 작가 소개서 같은 것도 심지어 배치할 때 엄청 고민하잖아요. 어떤 거는 막 잘 보이는 자리에 놓여져가지고 그거를 뭔가 또 차별로 생각하지 않게끔 최대한 뭔가 골고루 분배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이번에 리플렛에도 작가 이름을 앞에 안 두고 책 이름을 첫 번째로 둔 것도 그런 고려가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이 조금 더 잘 보이고 아무래도 네임드인 작가들을 어쨌든 SNS도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SNS가 활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이 잘 보이게끔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한 행사다 보니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거 우리 다 안고 가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안고 가는 그쵸. 거죠. 전 그냥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그저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다 어떤 책임의 요소로 느껴져서 그래서 행사 끝나고도 계속 주저리 행사 이렇게 된 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재고 20권 40권도 도희는 나는 20권만 받자고 했어. 맞아. 내가 항상 이렇게 수량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제가. 도희는 우리 감당 안 된다. 20권만 받자라고 컷했어. 근데 왜냐면 140 곱하기 20 해보세요. 그러니까 280인데 너무 많아요 이미. 280이 아니라 2,800인데. 그러니까 그거 다 날랐어요. 2,800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근데 진짜 이제 쉽지 않았어. 20권은 조금 적다. 아쉽지 않겠냐. 그래도 2배인 40권까지는 옵션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도희님이 접어줬는데 그때 그냥 접지 말지.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야. 왜냐면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공통으로 했던 얘기가 어차피 우리는 팔 수 있는 만큼 파는 거다. 그 이상 안 팔면 되는 거고 이 권수를 정하는 것도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뭐 36권, 뭐 어떤 사람은 10권 이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관리가 힘들죠. 숫자를 정해놓자라고 해서 그게 미니멈, 맥시멈을 정하게 된 거고 사실 그거를 세세하게 왜 이런 숫자가 도출되었고 뭐 이런 거를 참여하는 작가님한테든 구매하러 온 일반 참가자한테든 설명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숫자를 정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팔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거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냥 정말. 그리고 그 이상의 만약에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행사장 내에서든 뭐 일반 참가자들한테든 그러면 그건 작가님한테 곧장 가는 게 맞지 훨씬 않나? 좋다. 왜냐면은 작가 입장에서도 책 팔아달라는 문의 들어오면은 그렇게 싫은 문의는 아닐 것이다. 너무 좋죠. 사실 반갑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또 변명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작가 소개서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리플렛에 SNS 적어놓는 것도 그냥 책이 없으면 체크해놨다가 드드드드드드. 네. 이런 저희가 이제 통판하라고. 2시간 예약 시간이 녹음 예약 시간이 끝나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변명하다가 시간 다 네. 갔죠? 자, 만약에 다음 행사가 있다면 아직 저희 셋이서 회의한 적 없습니다. 근데 다들 자연스럽게 다음 거려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고요. 근데 다음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 지금 1 미니 그리고 1회에 어떤 노하우들이 생겼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실수 같은 것들 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리벤지, 복수의 시간이 되지 않을지. 도인 어때요? 1회 때 어쨌든 칸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후기들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2회차 때는 조금 더 이제 각인을 시켰으니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들이 조금 더 이런 행사에 좀 너무 기대지 않고 뭔가 할 만한 어떤 뭐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출장 상담, 출장 편집부 상담해주는 것을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파보고 싶기도 해요. 이거 봐, 또. 막 생각나지. 그리고 책 표지에 대한 것도 그건 도희가 계속 고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이제 책 표지가 어쨌든 중요한데 우리 행사에서는 책 표지 때문에 더 눈에 띄는 책도 있고 안 띄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고 저희 그 초대 작가 얘기를 안 했네. 못할 것 같다. 근데. 못할 것 같다. 다음에. 진짜 드라마인데. 이거 드라마. 또 재밌는 일 많다.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다. 네. 어쩔 수 없네요. 뭔가 발견해주고 싶어요. 자꾸. 어떤 작가들을 소개해주고 맞아. 발견해주고 싶은 마음 계속 있는 것 같아. 오연 어때요? 다음 행사나 이번 것에 대한 어떤 저는 그럼에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네요. 맞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그쵸. 절대 안 돼. 근데 제가 잊고 있던 이상을 채워줬어.
그리고 제 주위에 현실주의자들도 감화됐지. 전염병 마냥. 그래서 저는 한켠에 사적인 자리에서 칸세 얘기했을 때 술 마시면서 사실 병이다 이거. 병이야. 전염병이다. 오. 그 야. 들리면 안 되는 맛 들리면 안 되는 거에 들린 거야 지금. 다들 현실 요즘 막 열심히 살고 피곤한 일 많고 고된 일 많은 도중에 담비 같은 낭만에 대한 전염병 내가 뿌린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주위에 행사를 또 차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그래요. 많아졌고 대학 측에서도 이제 페어라던가 하고 싶은 마켓을 이제 같이 학생들한테 유도하려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서 어쩌면 이게 제가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영향력이라는 좀 그럴싸한 멘트. 난 거기 안 낄래. 난 빠질래. 미안. 근데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목소리가 모이다 보니 커져서 그 목소리를 경험한 분들이 또 딴 데서 목소리를 전달하다 보니 그건 진짜 근데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긴 해. 그렇죠. 맞아.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네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독립 만화, 독립 출판 만화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독립 출판 만화라는 게 어떤 것에 어떤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크고요. 그래서 사실 그 홍대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거 만화 행사 하네 맞아. 이러면서 관심 가진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맞아요. 현장 입장을 받지는 못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만약에 다음이 있다면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만화 행사에 들어가 볼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도 받아줄 수도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원래 현장 입장은 진짜 전날까지 우리가 고민했죠. 엄청 근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매끄러운 안내, 쾌적함 이런 것 때문에 인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게 됐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하지 말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원래 미니 때는 다 받자, 다 그치. 하자 막 이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거면 적절히 수용하자, 적절히 끊자라는 걸 처음 해본 거니까 이 다음에는 또 항상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진, 그렇죠. 후진. 이거 정반합이네. 진짜 미니가 정. 이번이 반, 이제 네, 합 나와야 돼. 합의가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뭐 다들 이 정도 들으셨으면 이 사람들 하겠네라는 추측하시겠죠. 근데 저희 진짜로 이거 녹음하기 전까지도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정말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자기 이번에 부스 참가했는데 수수료를 왜 안 받으셨냐. 맞아, 이거 받아라. 그냥 이 얘기 있었어. 수수료 받고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지속 가능하게 세 분이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도 되게 감사했고. 아니 그 제 주위에 그래서 거기 뭐 지원서 못 받는다고 그냥 자비로 했다고 그럼 그래도 수수료 벌었잖아 이렇게 이해한 분들이 있더라고. 당연하게. 아니야. 수수료 한 푼도 안 받았어. 나 수수료도 안 받았어. 그럼 진짜 왜 해? 다들 궁금해했죠. 왜 안 받았냐고. 야 우리 그 티셔츠 반동이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은 대리 기본 판매까지 20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들은 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 판매도 해주고 배송도 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청산도 알아서 해주고 재고 관리도. 이게 돈 벌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퍼준다. 그만 얘기하자. 시간이 정말 없으니까. 여튼 마지막 인사? 네. 고통스럽고 즐거웠죠. 전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즐거웠어요. 고통이 있는 만큼 즐거움도 있는 걸까요? 뭘까 이건? 우리 저 어릴 때 막 놀이터에서 애들 막 모이면 진지하게 막 놀이 하잖아요. 역할놀이 같은 거. 역할놀이 하면서 막 기구 같은 것도 막 본격적으로 쓰면서 그러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점점 하고. 스케일이 커지고. 근데 사실 그게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노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도 썼었는데 뭐라 썼어? 나 읽은 거다. 나 못 읽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재밌을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쵸. 뭐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볼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건데 그거는 내가 어릴 때 만화 행사 갔을 때 재밌었기 때문이다. 처음 써코 갔었던 것도 그렇고 이제 A4 용지에 그린 천만화책 팔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근데 칸세 행사장에서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애니 노래 틀고 좋아하는 만화 명대사로 섹션 소개하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어떤 만화를 보고 만화를 좋아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막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무거워지고 막 모카솜 잎을 물에 젖은 것처럼 무거워지면서 그냥 엄청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작한 어떤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고 어린 시절에 만화를 보면서 내가 만화에 받았던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크면서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안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칸세 하면서 이거 아직도 나한테 유효하네. 맞아. 만화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나 아직도 이렇게 유효하고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결정을 바꿀 만큼 유효하네. 강력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 도희가 그 행사장에 OST 틀어놨잖아요. 애니메이션 OST. 그래 세상은 나에게 열려 있어. 좌절보단 도전함을 응원하는 세상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행사장에 그게 울려 퍼질 때마다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책 보는 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만화에 받았던 어떤 용기나 뭐 열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시간이고 돈이고 이렇게 들여가지고 행사를 열었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한 얘기 또 아직도 많다는데. 네, 그러네. 가야 돼. 안 돼. 그만. 아무튼 다음 칸세에서 봐요. 지금까지 그러면 전 란탄이었고요. 저는 도희였고요. 저는 오야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